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상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아, 맞아요. 저조차도 굉장히 좀 지문들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저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기존 6월 모평하고요. 3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아니 작년에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들과 비교를 해본다고요. 이번 7월 모의고사는요. 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던 그런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아마 쉬운 시험에 그리고 절대평가라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약간 충격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뭐 긍정적인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걱정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왜 어려웠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웠겠죠. 그죠? 내가 혹시 공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라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험 현장에서는 캐치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만 좀 캐치했었으면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근거라든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라든지 문장 해석이라든지 단어의 뜻을 갖다 내가 아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어떤 계기로서 이 해설 강의를 갖다가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번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한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되게 많았어요. 얘도 답이 될 것 같고 쟤도 답이 될 것 같은.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지 간의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도 약간 신선했던 어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휘도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른 어떤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간접쓰기 유형이라 그러죠. 순서, 삽입, 무관 이런 유형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풀이 전략이라든지 자칫 놓치기 쉬웠던 어떤 함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해설 강의를 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입학 유형부터 문항 순서별로 쫙 저기 앞문항부터 뒷문항까지 쭉 한번 주요 문항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대입학 유형 요즘에 조금 어렵죠. 그죠? EBS에 나와 있는 지문을 고스란히 싣고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소재를 다른 지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주제, 요지, 제목 어렵다라는 아우성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시험의 초반부에 여기서 좀 갈피를 못 잡으면은요, 뒤에 나와 있는 유형 푸는데도 되게 지정을 받기 때문에 특히 앞문항에서 여러분 확실히 제대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일단 주제는요, 선택지가 지금 전부 다 기인, 명사구, 명사절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명사들 위주로만 한번 살짝 봐주세요. 예를 들면 뭐 오해, 중요성, 방식들, 변화들, 위험성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뭐 change라든지 resistance 라든지 innovation이라든지 ignore resistance라든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읽어야 될 글이 변화와 저항 뭐 이것에 관한 글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서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문장만 딱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물리학 관련된 지문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정지되어 있는 사물은 경향이 있다. 정지된 채로. 레스트가 휴식, 정지 이런 뜻이에요. 정지된 채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이거 무슨 물리학 관성에 대한 글이야? 자칫 첫 문장만 읽으면 물리학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변화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변화에 대한 저항 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변화가 순순히 변화대로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변화에 맞서는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죠. 자, 이 상황에서 잘 들으세요.
이 문장을 좀 주목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문장.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should. 왜요? 아니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요. 주제문항, 요지문항, 주장문항에서 명령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should나 must와 같은 당위나 의무를 얘기하는 조동사 거기가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잘 들어간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저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르게 바라봐 줘야 된다. 너네 변화에 반대하는 못된 놈들, 처단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must? 뭐뭐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To master change.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숙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개인적이고 구조적이고 너무 어려워요? 생리학적인 어떤 이유들, 사람들이 저항하는. 왜 지금 저항하는 거야? 왜 저항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한다든지 미연에 방지하다든지 해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변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 문장 볼까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 저항을. 동명사 주어예요. 이것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가 아니라 결정적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변화를 프로모트하고 있다면 그냥 변화만 주구장창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이해하면 더 변화를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잖아요. 자, 2번이 답이었는데 단어가 살짝 바꿔지게 된 거 확인했나요? 그죠? appreciate. 여기서는 뭐 감상하다, 감사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다 이 뜻이었다고요. 그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저항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이거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주제 문제 한 문제 풀어줬고요. 제가 풀듯이 여러분도 푸셔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28번 어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였어요. 어려웠죠? 자, 다 읽진 않겠고요. 일단 어법 문항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좋으냐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 5번이 참 재밌었어요. 요즘에 가정법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가정법이란 말이야. 잠시 뒤에 미루도록 하겠고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너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치사인,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죠?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얘를 딱 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요? 아니에요. 항상 보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행사를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아니 이게 부사 덩어리 아니야. 뒤에 완전하겠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야, 요즘에 뭐 여러분 EBS 교재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EBS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앞에 뭐 있다? 된이 있어요. 원급 비교가 되었든 비교급 구문이 되었든 주어 나오고 나서 동사를 또 쓰기 싫으니까 대동사라 그래가지고 조동사를 쓰거든요. 비동사 아니면 부동사 과연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 리즈 S가 붙었네요. 수일치 문제구나. 주어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시 이제 주어인 것 같아 보이네요. 단수네요. 단수네요. 앞에 단수명사가 되게 많으니까 여기 S가 붙은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죠? 동그라미 4번은 접속사 whether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온다 싶었더니만 나왔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앞에 노란 동사가 있네요. 그죠? 역시나 이 whether란 녀석도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문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what이라든지 who라든지 whether가 제대로 왔는지 한번 따져주세요. 뒤에가 완전한 절이 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if란 접속사 있고 과거 있네요. 소위 말하는 가정법 과거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짜 과거라서 과거를 쓴 게 아니죠. 한시적 과거란 거니까 원래는 현재였단 말이야.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주 안 물어보는 어떤 문법이란 말이죠.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이프노시스는 단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최면입니다. 하이프노시스는 두뇌를 특별한 상태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스테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의 힘이 극적으로 더 커진다. 무엇보다? 보통 때보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네요. 뒤에 완전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사람들 그 최면 상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억들을 만들어낸다.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몇십 년 뒤에 몇 년 뒤에 그 목격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최면요법 받으면서 막 기억해내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They do in a normal state.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들이 그러한 것보다 그들이 기억을 내놓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동사 generate를 받는 부동사군요.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제가? 비동사였으면 비동사로 받아질 텐데 일반 동사니까요. 두로 받아지겠죠. 자, 그 다음 답이 3번이었는데 EBS에서는 뭐를 되게 좋아하나요? 이때 강조금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3번이 포함된 문장이 이때 강조금이라는 거 보여요? It might be 거기다 중간에 actual이란 부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it is 때 강조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었다는 거죠. 이야, 문제 어렵게 냈네요. 그죠? 여기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를 많이 물어보죠. 이 자리에다가 대어라든지 that을 써가지고 it is 때 강조구문인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든지 요 자리를 많이 물어봐요. that이 와야 되는데 뭐 who를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what을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물어본다는 점에서 정말 신통방통하고 신박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주어 동사였어요. 근데 이 주어를 강조하려고 이 주어 앞뒤에다가 뭘 갖다 놓은 거다? it is that을 갖다 놓은 겁니다. 물론 동사는 비동사 앞에다 might를 써가지고 might be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얘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수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꼬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주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최면에 대한 믿음. 자, 사람들이 주어예요? 믿음이 주어예요? 힘이 주어예요? 최면이 주어예요. 최면의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이끈다. 사람들을 요구하게끔 이끈다. 빌립스, s가 붙었네요. 복수, 동사도 복수가 돼야 되니까 s를 떨궈내야 된다는 굉장히 재미난 문제였다는 얘기죠. 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4번 넘어가겠고요. 동그라미 5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면 그걸 안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이 드가 뭐예요? 위례 과거형 우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가정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최면이라는 걸 갖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정확하게 정보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최면을 왜 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뭐 이런 맥락이었으니까 5번을 갖다가 no를 갖다가 new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가정법 과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법도 해결했고요. 어휘로 가보겠습니다. 자, A 밑줄 어휘가 아니라 선택 어휘이기 때문에 얼마나 쉬웠어요. 다만 보세요. 반대말인 거 확인했습니까? familiarity, novelty 이거 반대말인 거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요 친숙하고 익숙한 거고 내가 잘 안다는 거고요. novelty라는 거는 새로움 아니야. 신선한, 참신한. 이거 반대말인 거 확인하셨어야 되고요. diminish란 말은 감소하다, reinforce란 말은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이 목적어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거냐 강화시키는 거냐. 이거 전부 다
반대말이네. A, B, C. 야, 이거 너무 쉽네. 근데 소재가 너무 어려웠죠. 그죠? 소재가 뭐였어요? 아유, 이거 너무 어려웠어. 그지? hindsight bias. 소재가 안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우, EBS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영어 독해 연습 1강 9번 문항. 바로 hindsight bias에 대한 글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에이, 나 그럴 줄 알았다고. 그죠? 자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후, 확신, 편향, 편견에 대한 지문이었잖아요. 요거 hindsight bias 아닙니까? 좋아. 배경 지식이 없었다 치더라도 여기 안에서 그걸 잡아냈어야 돼요. 만약 배경 지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대목 아니에요? 이 대목. 그죠? 아, 그죠? When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죠? When you 나 알고 있었어. 쭉 along 대절을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그런 일이 터질 거라고 나 알고 있었어. 이렇게 가정을 하는 어떤 인간의 잘못된 성향.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다행히도 해당하는 예시에 해당하는 대목에 지금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 예시 쪽만 살랑살랑 정확하게 읽었으면 답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한번 가볼게요. 학생들이요, 피드백을 받는데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학생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피드백이냐면, 야, 네 학생들의 지식이 불안하다. 너 공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피드백의 예가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야, 네 공부 지식이 불완전하다. 그럼 당연히 이게 돼야겠죠. 그죠? Getting an exam item incorrect. 이렇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hindsight bias에 빠져있는 학생들일 테니까 에이, 저 알고 있었어요. 저 이거 틀린 거,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대응한대요. 자기가 실제로는 didn't know, 알았다, 그 정보를. 나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죠? Looking back,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once they know the answer, 일단 이제 정답은 아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정답이 풀이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인대요. 확실한 것처럼 보인대요. 확실한 것처럼 보인대요. 확실한 것처럼 보인대요. 일단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뭐예요? 새로워라, 이런 느낌이에요. 나 이거 익숙해라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익숙해라는 느낌이겠죠. 그죠? 이런 익숙하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은 이끈다. 학생들로 하여금 과장된 어떤 이해, 과장된 느낌, what they know,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과대평가된 어떤 느낌을 갖게끔 이끕니다.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은 말이죠. 따라서 느낌을 갖다가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그들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다? 평가의 속성 때문이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들 지식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시험의 속성 때문이다라는 느낌을, 내가 못나서 내 지식이 불완전해서 그게 아니라 시험이 이게 좀 이상하다. 시험 탓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탓이라는 느낌을 강화시키겠죠. 아우, 어렵네. 남 탓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다시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어휘 문항은요, 어법 문항과 다르게 그 문장만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서 풀었었던 28번 지문, 그 문항과는 좀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뭐 어떤 단어가 관건인지,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 단어를 내가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만약 다른 데다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그리고 hindsight bias처럼 이게 아무리 비연계 지문이지만 EBS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공부할 때 내용의 관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그 EBS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어휘라든지 주제 요지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비연계돼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30번 가볼게요. Premature baby in an incubator. 이것이 다음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신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거론만 하겠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첫 문장부터 나와 있어요.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라.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이러이러한 아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at is how. 바로 이것이 방식이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세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방식인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은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인큐베이터 속에 어떤 아기가 들어가 있는지. 설마 이 단어 모르시는 거예요? 성숙한, 앞에 풀이가 있으니까 조숙한 아기는 굉장히 훌륭한 아기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조숙한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만 또 알아서도 문제예요. 어떤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나요? 10개월 딱 채우고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더 있어야 되는데 7개월 만에 태어난 거야. 아직 미숙하죠, 미숙아. 한 3개월 정도는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엄마 뱃속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래요. 여러분, 정말 애기처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애기다 이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비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되게 걱정스러운 아이죠. On all the main measures. 모든 측정치에 있어서 이 아가는 지금 개선 중에 있지만 she still had to stay in the incubator. 여전히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건강이 여전히 아주 지금 위급하고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크리티컬이란 단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네. 비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아주 위기의. 사실 이 단어가요. crisis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Does it make sense? 자, 말이 되지 않을까요? To say that the infant's situation is improving. 그 아가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 말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말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나쁘다.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이죠. 인큐베이터 그냥 빼내요? 나아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그죠? 답 1번이죠. improve란 단어를 지금 바꿔치기 해놨죠. 더 나아지고 있는 어떤 신호, 기미 이런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critical, bad, not in good condition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바라봐라. 선택지를 정확하게 봤으면 1번, 특히 1번 같은 1번이 답이었는데 1번은 되게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췄을 텐데 다른 선택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competence, 능력,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기능하다, face, 마주하다. 그 다음에 ready for, be ready for, 뭐뭐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표현들 좀 놓칠 수 있으면 좀 틀리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답이고 얘가 왜 답이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이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빈칸한 이제 32번으로 가볼게요. 야, 요 질문은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숨을 턱하게 많이 막히게 만들죠. interconnectivity 뭐야? inclusivity 뭐야?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얘가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넘어갔어요. 뭐야, 발카니제이션은 뭐야? 뒤에 보니까 무슨 분열, 발카나 나와 있는데 좀 상식이 많은 친구라고 한다면 옛날 유고슬라비아란 나라가 막 쪼개지죠. 뭐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뭐 막 쪼개집니다, 여러분. 어떤 원래 하나의 나라가 막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막 분열을 해요. 분열, 좋아, 분열. 그죠? 관점의 분열을 낳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요 내용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담론을, 정치적인 대화를 하쉬하게 만들어. 안 좋게 만드네요. 그리고 supports or hardens extremist views. 극단적인 관점들을 갖다가 지지하거나 더 딱딱하게 만들어.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극단적인 관점을 갖다가 서포트하거나 하든하게 만드는 거는 안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좋은 내용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좋은 내용. 그죠? 자, 그다음. There is a little sign. little sign, little sign, little sign. 이거 부정합니다. 이러이러한 기미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빈칸한다라는 기미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알겠네. 그죠? 알겠죠? 이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 지금 요 단어를 쓴 이유가 알겠네.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아, 인터넷은 막 서로 사람과 사람이 사이트와 사이트와 정보와 정보가 어떤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주체들이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요구하지는 않다는 얘기네. 요구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네. 막 분열되고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넘쳐나고. 아, 여기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선택지를 봤어요. 선택지 봤는데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쉽게 만들어준다. 갈등을 쉽게 만들어줘?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부정적이죠? broad mindedness and debate를 갖다 장려해. 이건 그대의 긍정적이죠? 포용적인 거잖아요. 그죠? 토론을 갖다가 장려해.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를 갖다가 지원해. 이거 긍정적인 거죠? 사생활과 안전의 어떤 느낌을 프로모트해. 이거 긍정적인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갖다가 빠르게 전파해.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거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다라는 신호가 없다. 아, 여기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겠네요. 긍정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럼 봐봐. 이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긍정적인 내용이 지금 4개예요. 1번 빼고요. 이야,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바로 다음 문장 보세요. 의외로 답이요. 되게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여러 점에 여러 방식으로 이 대가 누구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는요. 설치가 되는데 insul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대요. 반대 또는 도전. 여러분, 반대나 도전이라는 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토론, 의견의 막 부닥침. 근데 요즘에 페이스북, 요즘에 트위터 가만히 보세요. 논쟁 같은 거 벌어지기 쉽나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차단시켜버리고요.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 거만 내가 볼 수 있게끔 해놓는단 말이야.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야, 결정적으로 요 문장이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근거였어요.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맞지만 맥락에서 맞아 돌아가는 거는 바로 요 대목이었다는 거죠.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거는 나치의 어떤 유태인 대학살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과학, 유사 역사, 거짓 역사. 요즘 가짜 뉴스 많이 판치고 있잖아. 그죠?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디나이하는 그런 가짜 역사. 이런 것을 찾아내는 데에는 옛날에는 유스터 많은 노력이 걸렸었다. 필요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냥 클릭 한 번만 눌러가지고 삭제, 차단시켜버리면 돼버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보기술은 기여한다. 기존의 편견과 잘못된 오해를 갖다가 amplify, 극대화시키고 증가시켜요. 치우친다니까요. 극우파는 극우파의 뉴스만 접하고요. 극좌파는 극좌파의 뉴스만 접하면서 그냥 끼리끼리 뭉쳐버린다고요. 요 얘기네 지금, 요 얘기 지금. 아,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터넷이 모든 어떤 입장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서로 평등하게 다 포함되면서 상대방 걸 받아들이면서 경쟁하는 인클루시버티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요거였었네. 후자는요. 승자가 모든 걸 다 독식한다.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거 보면은 1위가 계속 사람들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음악만 듣잖아요. 그죠? 요런 얘기가 뒤에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뒷부분은 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얘도 3점짜리 문제였는데 얘는 그나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구해져야만 한다. 빈칸에 의해서만 빈칸을 통해서 구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한 글이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본주의의 약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럼 자본주의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개혁, 방법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겠네.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아니 여기 무슨 대기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대기업 그냥 기업 생각하지 말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대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현재 매우 악하게 나쁜 놈으로 느껴진다. 그죠? 그러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 어떤 토대, 이론적 토대를 쌓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부론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애덤 스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예상치 못한,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좀 더 중요한 엘리먼트가 있다. 책임이 있는 바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악행들의 책임이 있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취향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취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봤을 때 it is who 이게 바로 강조구문 아니겠어요? 우리들 바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몇몇 종류의 어떤 쉬움, 몇몇 종류의 어떤 excitement를 다른 것들보다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B라는 음식보다 A라는 음식을 선호해. B라는 놀이보다 A라는 놀이를 선호해.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벌써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고 자본주의의 어떤 나쁜 점을 갖다 일으키는 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가 있다. 아, 계속 같은 얘기예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무엇? 나왔네. 리폼, 개혁. 자본주의의 개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달려있는데 참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임무에 달려있대요. 결정적인 어떤 임무에 달려있대요. 바로 무엇이다? 교육. 누구 교육이겠어요? 논리로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똑똑해야죠. 소비자 교육. 소비자가 정말 잘 똑바른 의식을 갖고 있어야겠죠.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겠죠. 지금 요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선택지 한번 읽어볼까요? 2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orrecting corporations' wrongdoings. 이야, 선택지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죠? 아까 뭐가 있었나요? 회사, 기업, corporation. 아까 일 있었죠. wrongdoing의 동의어예요. 기업들의 악행, 잘못된 행위, 이것을 교정하는 것. 나쁘지 않죠. 아우, 이거 딱 맞네. 2번. 3번.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춘다? 아, 무슨 경제 성장이야. 4번. 오, 개혁한다. 나왔네. 단어를 갖다 옵니다. 방식. 우리가 부를 갖다가 분배하는 방식. 야,
너무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5번. 소비자 안에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 분명히 앞에 잠깐 나오거든요. 소비자들에게 뭐 선택을 제공한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핵심은 그게 아니야. 뭐야? 그죠? 교육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죠? 현명한 방식으로, 분별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갖다가 행사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요걸 갖다가 못 찾아내서 틀리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왜 문과 학생들 막 욕하고 이과 학생들 막 욕할 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디맨드란 단어가 수요란 뜻이죠. 수요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공급의 반대말이잖아. 공급은 누구 입장이에요? 기업이나 어떤 제조업자나 생산자고요. 수요가 누구 입장입니까? 뭐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소비자, 소비의 다른 말이기도 하잖아. 요걸 못 잡아내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문과, 이과를 다 떠나가지고 공통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었다고요. 난 너무 이과 중심의 사람이어서 요걸 놓쳤나? 나는 문과인데 내가 경제를 갖다 경제를 선택 안 해가지고 내가 틀렸나?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수요, 즉 소비자들의 퀄리티를 갖다가 엘리베이트 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어떤 의식이 상승해야 되는 것.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 좀 선택지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이 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죠?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웠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일단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상 저자의, 작가의 자기 이해는 노출된다 라고로서 단지 이것이라고 폭로된다, 밝혀진다. 작가의 자기 이해는 얘다.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글은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해설지를 봐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작가는 이해됩니다. 이렇다라고, 작가가 요렇다라고 이해된대요. 창의적이다. 아주 인디비주얼, 독창적이다. 어떤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어떤 원천이다. 라고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대요. 너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겠어요? 계속 같은 얘기겠지. 어떤 텍스트에 유일무이한 창조자가 있다. 그게 저자다. 그죠? 그리고 뭔가 글을 읽는다는 것의 임무는 결과적으로 뭐다? 수동적인 과정이다. 바로 이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갖다가 리커버, 회복시키는 어떤 독자 입장에서는 그냥 준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인 과정이다. 그죠? 이런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도전받아왔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자가 어떤 텍스트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이제 도전받고 있어요. 독자는 그냥 무조건 저자가 쓴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입장은 지금 도전받고 있어요. 자, 그다음 19세기의 해석학자들, 그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빌헬름 딜타이라는 학자가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 갑자기 언급이 왜 된 거겠죠? 언급이 왜 된 걸까요?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관점을 깔려고 지금 나온 거겠죠. 보세요. 그러한 전제를 갖다가 도전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전제, 그러한 생각은 여기 무슨 내용이겠어요? 계속 같은 내용이겠죠, 여기는. 저자가 어떤 특권적인 어떤 알을 갖고 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의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딜타이라는 사람이 이걸 공격한 데에는 공격을 했을 때 이랬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래요. 잘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세요. 독서에서 수반되는 적극적인, 아까 수동적인의 반대말입니다. 적극적인 과정을 아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검토하니까? 필요성. 필요성 잘 들으세요. 그냥 어떤 텍스트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네가 이렇게 썼니? 내가 이걸 회복시켜 줄게.
끄집어낼게. 리커버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가 만든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재구성할 거야. 컨스트럭트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다가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생각에 도전을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자, 텍스트의 주인은 누구예요? 텍스트의 주인은 저자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해석으로서 더 완성이 되는 것이다. 어떤 텍스트의 의미는.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다시 이런 맥락에서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저자의 자기 이해. 난 이 텍스트를 난 이런 의미에서 썼어. 저자의 자기 이해는 폭로된다. 밝혀진다. 이거라고 밝혀진다. 그럼 여러분, 빈칸에는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번 해가지고 장렬히 막 전사를 하더라고요. 독자들을 잘못 이끄는 불충분한 설명. 근데 여러분, 저자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나요? 저자의 생각을 무조건 틀렸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글을 보면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오로지 저자한테만 맡길 수 없다 이겁니다. 저자도 그냥 그 의미를 갖다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은 독자와 약간 한 축을 이루는 여러 어떤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웠죠. One more interpretation. 단 하나의 해석. 하나 더 추가적인 해석. 많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그 텍스트의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온 어떤 해석. 그래, 저자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의 해석도 내가 그냥 하나로 받아줄게. 이거였습니다, 답이. 진짜 어려웠죠. 나머지 선택지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 아마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마 빈칸 한 선 건드리지도 못하고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시간 확보하세요. 다른 유형의 문제들 빨리 풀고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어떤 시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후반부는 시간 제한상 좀 넘어갈게요. 자, 39번. 자,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이게 3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래요? 저는 이거 다 안 읽었어요. 전 얘만 읽었어요. 자, 보세요. grazing animals. graze란 단어를 모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동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적응을 가진다. 어떤 적응이다? 이러한 디터시키는, 디터는요 막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벽, 장애물 뭐 이런 뜻입니다. hindrance, obstacle 이런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적응을 갖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이 문장 한 문장만 읽어도 이 문장 앞에는 뭐가 있었을 거다? 뭔가 어려움들, 이 동물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 지금 다양한 종류의 적응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럼 이 문장 다음부터는 그 적응의 예가, 여러 가지 종류의 예가 막 나오겠죠. 아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 글이 뭐 공진화에 대한 글인데 어떤 유기체와 어떤 생명체 둘 다 함께 진화를 한다는 내용의 글인데 나 이거 몰라도 이 문장 하나 맞고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를 봤어요. 하필이면 이 단어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이 단어. 어렵다. 자, 보세요. 게다가가 보였어요. 게다가. 그러면은 만약 잘 보세요. 게다가 풀들은 딱딱한 물질을 가진대요. 자신들의 세포벽 안에. 근데 그것은 만든대요. 그것을 뭘 어렵게 만든대요? 동물들이 그 세포벽을 크러쉬, 깨트려가지고 그 세포벽을 갖다가 소화시키는 걸 갖다가 어렵게 만든대요. 동물이 풀을 먹어. 풀은 안 먹히려고 할 거 아니야. 이 동물에 맞서서 진화할 거 아닙니까? 그 진화하는 방식이네. 풀의 입장이네요. 풀의 입장.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역시나 풀 입장에서
어떤 진화를 했는데 동물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진화가 장애겠네요. 뒤를 봤어요. 누구 입장에서 글이 나오고 있나요? 많은 그레이저들. 그레이저가 누구겠습니까? 얘네겠지. 풀 뜯어먹는 동물들은 소나 염소겠죠? 이빨을 가진다. 굉장히 길고 계속해서 자라는. 왜? 포충하고 벌충하기 위해서 그 마모. 웨어가 명사일 때 마모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된? grinding hard cell walls. 그 딱딱한 세포 벽을 갖다가 가는 것과 관련된. 갈다 보니까 막 이빨이 막 마모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고 그 다음에 계속 자라는 이빨을 갖는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adults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건 뭘까요? 이것도 이 동물에 대한 적응이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문장은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다?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뭔가 이렇게 좀 보고서 여러분 단번에 답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하게 예측을 한 다음에 글을 읽어 내려간다면 이거 3점짜리 문제는 3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무나 쉽게 얻는 3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점짜리 문항 요약문 완성 하나 푸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요즘에 3점짜리로 요약문 잘 안 나오는데 농구 스테판 커리 3점슛 되게 잘 터트리는 그 선수의 어떤 슛이 막 연상이 되네요.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글을 딱 읽으면은요. 뭐에 관련된 실험이냐, 뭐에 관련된 조사냐, 요거를 이제 빨리 앞부분에 잡아내시고요. 핵심을 보세요. 핵심을. 이 뭐예요, 여러분? 슛을 성공한 다음에 또 슛을 쏴서 그 확률과 슛이 실패한 다음에 쏘는 슛의 확률을 지금 비교한 내용 글 아니야. 계속 나오잖아요. 51, 54, 50, 53, 46, 56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험을 했고요. 했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그리고 나서 분석했다. 이 데이터를. 여기가 실험의 목적이겠네. 보세요. 알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의 성공이 모이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성공한 다음에 또 성공하느냐,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expressed by the researchers' sample offense. 연구자들이 미리 샘플을 만들어놨어요. 팬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들, 그죠? 토론토 팬들, 그죠? 팬들에 의해서 표현된 기대, 예상과는 반대로 선수들은 not more likely to make a shot after making their last 1, 2, or 3 shots.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 이후에 샷을 성공할 가능성이 더 적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지막 하나, 둘, 셋 샷을 놓쳤을 때 이후보다. 다시 말하면 슛을 성공한 다음에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대목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이미 요약문을 먼저 읽고서 들어갔으니까. 연구, 위에 나와 있는 연구, 조사의 데이터는 기대 예상을 A했습니다. 그죠? 정말 문제 정말 좋네요. 그죠? 반박하다. 그죠? 확인해주다. 정말 반대말로 둘 다 CON, CON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잘 낸 문제죠. 디스프루브는 반증하다. 틀렸다라고 증명하다. 얘 어떻게 보면 동의어죠. 단어는 좀 다르지만. 하지만 둘둘 하나니까 약간 배제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 이게 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던 이유죠. 야, 이 실험 내용이 여기 들어가겠지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기대예요. 기대. 틀린 내용입니다. 여기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돼. 여기 B에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베이스볼 슈팅에서 성공은 성공 다음에 성공에 의해서 뒤따를 것이다. 성공 다음에 성공이 올 것이다. 그죠? 이런 기대를 저버린다. 이런 기대를 뒤엎는다. 그러니까 여기 성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성공 다음에 실패 막 아까 미스 막 이런 단어 막 나오니까
아, 성공 다음엔 성공이 잘 안 되니까 아우, 좀 방심하다 보지. 디스트랙션? 주의가 산만해지다 보지. 만족해가지고 슛을 안 쏘나 보지. 에러.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을 갖다가 잘못된 생각인 내용인데 이 실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잘못 고르게 되는 그런 친구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항들 위주로 제가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개별 문항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가장 배우는 게 가장 1차 우선순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7월이니까요. 그죠? 수능보는 11월까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모든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수는 없음을 누르시고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 유형에 맞는 어떤 방법, 풀이법을 정확하게 결합을 시킨다면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좀 고득점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좀 효율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